자, 이동관이 좀 있으면 임명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냥 돌파하겠다는 게 네. 그 윤석열 독재 정권의 스타일이죠. 근데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네. 이동관과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2010년도 자료를 고민정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동관과 국정원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방송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주요 내용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한 건데 이 지시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보고를 받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맨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야, 이거 난 지금 4.19 혁명 때 본 문서 같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네. 하면서 그 밑에 방도가 다 나왔어요. 언론사들이 좌편향되지 않게 검열을 잘 해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좌편향 진행자를 퇴출해야 된다, 출연자 교체해야 된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죠. 네, 뭐 손석희, 김미화, 김재도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시적 성과 미흡 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하거나 포맷을 변경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동관 홍보수석한테 보고가 된 자료였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네, 요청으로 작성했다 네. 이런 얘기도.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방송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고 방송과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신원조사 회보서라고 뜨는데요. 저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인물 한 명에 대한 사상조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뭐 유학 시절 태극기가 새겨진 가방 사용 등 애국심이 투철하다. 일부 방송 영화에 북한 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고 안보관이 투철하다.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적파 세력의 용어 선점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종북 사이트 규제 업무에 적극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긍정적으로 한 사람들, 부정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국정원에서 다 민간인 사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이 이동관이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저는 뭐 그 내용도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동관이 홍보수석실 할 때 정부를 비판하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미확인 마약류를 사용한 실태가 있는지 국정원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마약류 조사를 해가지고 공격하겠다. 네네. 이런 발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국정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주되게 하는 일이 안보, 보안, 방첩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이런 스파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런 거를 자기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거는 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심리전을 한다든지 국민의 사상 동향을 사찰한다든지 불법적인 행태들을 막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관뿐만이 아니라 이 국정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을 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예전에도 국정원 해체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취합하는 그 전담팀을 줄였죠. 축소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국정원 인사 논란들이 있잖아요. 막 네, 잘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국내 전담을 확대하자라는 주의 주장자들이 선임이 된 것도만요. 네, 맞아요. 네. 현 국정원장, 윤석열이 앉힌 국정원장이 끼고 도는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이 어떤 공안 정국을 형성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승진과 본인과의 라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번복이 된 거죠. 그쵸. 내부에서의 어떤 알력 다툼에 의해서.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리고 네. 이런 지금 시도를 하는 국정원과 이동관이 다시 만난다?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금 그런 국민들을 사찰하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언론으로 재편하고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동관만 날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퇴진과 함께 이동관을 날리고 국정원 해체까지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사찰 행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동관이 2015년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 선제적으로 행동하되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 뜻을 자기 알아채고 알아서 관리 감독을 하고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정리해놓고 사건이 터지면 제가 과잉 충성한 겁니다. 제가 꺼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에?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 숨기거나 나는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인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관은. 네. 지금 학폭 국면을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